대기업 다녀서 좋으시겠어요. 한때 이런 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회사, 억대 연봉, 법인카드에 넉넉한 폭지까지. 가족도 지인도 나 자신도 이 삶이 오래갈 줄 알았죠. 그런데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년퇴직이든 명예퇴직이든 대기업을 나온 중장년들은 준비된 삶을 기대하지만 세상은 그 기대를 냉정하게 무너뜨립니다. 경력 많고 연봉 높았던 사람은 부담스럽다. 나이가 많아 조직에 잘 안 어울린다. 관리직만 했지 실무는 안 되지 않냐. 면접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과거의 화려함은 오히려 장애물이 됩니다. 결국 받아주는 곳은 단순 노동, 임시직 혹은 자존심을 꺾고 시작해야 하는 생존형 일자리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기업 출신 중장년층이 퇴직 후 왜 오히려 더 힘든지 그 현실을 들여다보고 세 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방향을 어떻게 다시 설정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삼성 25년차 부장 출신인데 주차 안내 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는 박상수 61씨는 한때 삼성전자에서 해외 영업을 총괄하던 부장이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위로금 2억 원을 은퇴 자금으로 여겼지만 아들 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당연히 재취업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마다 돌아오는 건 연봉이 너무 높다,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죠. 결국 그는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차량을 유도하며 월 19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업 출신이 왜 여기 있어요? 하고 묻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자존심보다 생계가 급하니까요. 사례 2. 대기업 팀장 출신인데 8개월째 이력서만 쓰고 있습니다. LG계열사에서 인사팀장을 지냈던 이정민 58씨는 조기 명예퇴직 후 구직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보뿐. 이력서에 대기업 인사팀장이라 쓰면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습니다. 자기 스타일 강해서 조직 안 맞을 것 같다, 시켜도 안 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돌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좀 있어 당장은 버티고 있지만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줄여서 쓰지만 5년 지나면 전세금 빼고 어디 갈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례 3. 퇴직하고 처음 받은 명함엔 미화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포스코에서 30년을 근무했던 강철수 64씨는 은퇴 후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식 날 꽃다발도 받고 환송회도 성대하게 했죠. 그런데 그게 끝이더라고요. 정작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자녀들 결혼 비용, 부모님 요양비 등으로 퇴직금이 모두 나간 후 그는 미화직 공고를 보고 직접 지원했습니다. 처음엔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돈을 떠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요. 왜 대기업 출신이 오히려 더 취약할까? 높은 연봉이 발목을 잡는다. 기업은 경력자 채용 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집니다. 연봉이 높았던 대기업 출신은 비싸고 복잡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능력 공백. 관리직 중심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실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나이에 대한 편견. 40대 중후반, 50대 이후는 배우는 속도가 느리다,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에 부딪힙니다. 심리적 격차. 한때의 명함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구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심리적 장벽이 생깁니다. 은퇴 준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인생 설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1. 은퇴 전부터 소득 다변화 준비. 퇴직 전부터 사이드 잡이나 소자본 창업, 배당 투자, 디지털 역량 습득 등을 통해 월 50만 원이라도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 명함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내가 누구였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울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노후를 위한 일은 돈보다 지속성. 체력과 나이에 맞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
예컨대 동네 택배, 배달, 전통시장 판매 보조 같은 지속 가능한 소일거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까지 다녔는데 설마 퇴직 후에 굶게 되겠어? 하지만 지금은 경력이 아니라 생존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보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화려했던 과거에 머물기보다 작고 단단한 나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나를 키우는 준비부터 다시 해보면 됩니다. 대기업 출신이라 더 어렵다. 퇴직 후 받아주는 곳 하나 없는 중년들의 잔혹한 진실. 은퇴 이후 중장년 재취업의 구조적 현실과 정책적 시사점. 서론 대기업 출신이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출신은 한때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혹은 조기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재취업률은 45% 미만이며 이중 이직 후 임금은 기존 대비 평균 46.5%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특히 대기업 관리자 출신일수록 실질 재취업 기회는 좁고 고임금 고연차 경력은 기업 입장에서 기피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대기업 출신이 퇴직 후 더 힘든가? 1. 고연봉 프레임 채용 부담 요인. 대기업 퇴직자의 평균 연봉은 중소기업의 23배에 이릅니다. 채용 담당자는 이들의 과거 연봉 수준을 의식하며 지금 연봉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거나 조직 내 임금 형평성 문제를 우려합니다. 결국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무 공백과 디지털 전환 미비. 4050대 중장년 퇴직자 다수는 중간관리직 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실제 실무 능력이나 디지털 활용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멀티태스킹형 실무자를 선호하기에 이 격차는 곧바로 탈락 사유로 이어집니다. 3. 조직 문화와 나이에 대한 편견. 나이가 많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윗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 조직에 부담이 된다는 편견 역시 뿌리 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일수록 젊은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50대 이상 지원자에게는 냉정한 평가가 주어지곤 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3가지. 사례 삼성전자 출신 박모 씨 61세 주차 안내원 전직. 박 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해외 영업 전문가였지만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끝에 주차 안내원으로 전직했습니다. 경력은 화려한데 실무가 없다. 연봉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제한되었습니다. 시사점 전문성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 실질 수익 기반과 실무 재훈련이 없으면 노동시장 적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례 LG계열사 인사팀장 이모 씨 58세 8개월째 구직 실패. 인사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사 실무와 대기업 인사 전략은 전혀 다르다는 평가 속에 탈락을 반복. 결국 중장년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해 독립 창업의 길을 모색 중입니다. 시사점 이직의 실패는 곧 진로 전환의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개인 브랜딩과 평생교육, 프리랜서와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례 포스코 퇴직자 강모 씨 64세 아파트 미화원. 강 씨는 퇴직 후 요양비와 자녀 교육비로 재산을 소진한 뒤 단기 미화직으로 생계를 유지 중입니다. 일의 강도는 높지만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다시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시사점 단순 노동이라도 사회적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한 저강도 지속형 일자리 마련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1. 은퇴 이후를 상정한 자산 흐름 구조화 필요. 퇴직 시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은퇴 이후에도 계속적인 현금 흐름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배당주 투자,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 수익 등 복수의 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2. 디지털 실무 역량 재교육. 클릭 몇 번으로 전환되는 시대에
과거 경력은 자동 면허증이 되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은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통해 실무 적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노션 캔바 활용, SNS 마케팅 등 1인 콘텐츠 제작 역량. 3. 심리적 방어 기제, 탈피 과거 타이틀 내려놓기.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기업 경력은 자부심으로 간직하되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영업, 프리랜스, 공유 경제 참여는 고연령자에게도 유연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책적 제언. 중장년층 대상 실질 재교육 확대. 단기 직업 훈련이 아닌 업종 전환에 필요한 심화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을 위한 전환형 커리어, 캠퍼스 구축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초 역량 인증 제도 도입. 중장년층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재취업 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검증받고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인증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기반 소득 보완형 일자리 창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중장년층이 지역 기반 생태계 공공시설 관리, 지역 관광, 온라인 판매 보조 등에서 소득과 자존감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기업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든든한 방패가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시 설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절실합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전환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돈보다 유연성, 명함보다 적응력, 타이틀보다 실행력입니다. 지금이 바로 퇴직 이후의 생존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간입니다.